9살 인생의 위기철 작가가 쓴 생명이 들려준 이야기라는 창작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에서 작가는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어른들은 뭐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고 이 스마트폰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공부도 안 하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그냥 어른이 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는 자라면서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미난 동화를 하나 들려줍니다. 미국 어느 마을에 아이언 하트라는 발명가가 있었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발명가이지만은 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 이 정치인들이 그의 발명품을 다 국가 기밀로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발명품이 다른 나라들에게 알려지면은 이 미국이 손해 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어느 날 이 아이언 하트가 엄청난 기계를 발명한 거예요. 그 기계가 뭐냐? 이 모든 생명체를 이 속성 재배하는 기계입니다. 달걀을 넣으면은 몇 초 만에 그냥 닭이 돼서 나오고, 뭐 벽실을 넣으면은 이 쌀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뭐 이 기계만 있으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식량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요. 미국 대통령은 그 기계를 보고 야, 어떻게 이런 걸 발명했냐? 이거를 무조건 국가 기밀로 붙였고 절대로 세워나가지 못하게 해라.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만 따졌기 때문이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기계를 갖게 된다면은 더 이상 미국은 뭐 고기나 쌀을 팔 수도 없을 것이고 자기 나라 앞에서 쩔쩔맸던 나라들이 이제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이 발명품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 장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아이언 하트가 이 발명품은 당연히 세계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써야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다른 장관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우리나라 지금 애들을 걱정해야지. 왜 다른 나라 애들을 걱정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애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면 어디다 쓸까요? 그때 이 노동부 장관이 말해요. 우리는 무엇보다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이 기계에 딱딱 넣어가지고 그냥 바로 크게 합시다. 농업부 장관이 그 말을 듣고 찬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순식간에 커버리면은 뭐 식량도 안 들어가고 또 식량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합시다. 이 아이언 하트만 기를 쓰고 반대를 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애들이 곡식이고 가축이에요? 애들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만약 당신들 계획대로 했다가는 온 세계가 끔찍한 일을 겪을 거예요. 그런데 뭐 정치인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대통령은 빨리 애들을 어른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시켜라 명령을 합니다. 이 교육부 장관이 이 비밀을 지킬 만한 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개 자녀를 단번에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게 해줍니다. 법관, 의사, 기업가, 과학자, 기술자, 교수 등 어떤 직업도 가능합니다. 저것만 주세요. 부모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기 자식을 단번에 좋은 직업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게 해준다는 거예요. 비싼 과외를 시킬 필요도 없고 뭐 공부하라고 잔소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부모 중에 자식을 좋은 직업을 가진 어른으로만 키우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뭐 동화에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도 그래요. 제가 몇 해 전에 그 SBS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어린이를 봤는데 안세윤이라는 어린이였어요. 안세윤. 이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아이는 뭐 배우는 것마다 다 잘하는 거예요. 뭐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발레면 발레, 뭐 중국어면 중국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재입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학원을 11개를 보내는 거예요. 11개. 다 잘하니까. 학교 끝나면 엄마랑 같이 이 학원 다니느라고 정신이 하나 없어요. 갔다 와서도 엄마가 공부를 하라 그래요. 애가 울면서 공부를 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이 어머니가 무슨
학업 컨설팅을 해주는 데 가가지고 상담을 받았는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가 이 세훈이는 두뇌를 자극하는 이 수학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개발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체능을 끊고 수학을 더 보내라. 이 엄마가 그 듣더니 이 얘가 바이올린도 잘하고 이 발레도 잘하는데 혹시 그게 적성에 맞는 게 아닐까요? 물었더니 그 전문가란 분이 어머니 대학을 적성으로 갑니까? 적성 거꾸로 한번 해봐요. 성적. 그래요. 대학은 성적으로 가요.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제 학원 알아보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 부모들이 편지를 받은 거겠죠. 부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애들을 다 보냈어요. 빨리 어른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 아이들을 기기에 놓고 딱딱딱 변호사 입력하고 탁 트니까 바로 변호사가 돼버려요. 순식간에 애들이 전문 분야에 다 취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뭐 법관, 과학자, 교수 그렇게 빨리 자랐으니까 뭐 일을 엉망으로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잘합니다. 부모들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이 우리 아이들이 12살인데 벌써 변호사가 돼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오는구나.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아이언 허트가 걱정했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속성 재배된 아이들은 하나같이 생명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 정치가가 된 아이들은 전쟁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다 쳐들어갑시다. 막 다 죽이고 이 과학자가 된 아이들은 돈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을 막 만듭니다. 그러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기업가가 된 아이들은 공장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나쁜 공해 물질들을 마구 뿜어내고 법관이 된 아이들은 그것을 다 정당화시켜주고 다른 직업을 가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막 개미 죽이듯이 죽이는 영화를 만들고 만화를 만들고 환자의 생명을 우습게 하는 의사들 그런 사람들을 옹호해주는 언론인들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전쟁, 학살, 살인, 고문, 마약, 범죄, 환경 파괴 문제로 들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창작 동화죠. 그런데 이 시대를 풍자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이렇게 파괴적으로 변하게 된 것은 아이들을 그렇게 속성 재배 기계에 넣듯 키웠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삶을 누리며 자라가야 하는데 그냥 좋은 직업, 돈 많이 버는 어른으로 키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국가기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한 이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있었죠. 그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지금도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학업을 다 포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가해 학생은 검사 아버지로 인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했고 학생부에도 그 학교 폭력을 다 지웠대요. 그 기록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랐으니까요. 아이는 어른이 되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자라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몸집을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죠. 뭐 재정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건물을 더 크게 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자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교회를 그렇게 속성기계에 넣듯 세웠기 때문일 수도 있지요. 몸집만 더 키우려고 그러고 사람만 더 모으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이익만 구하고 교회를 세습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 유튜브 제 설교에다가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진짜 공부 안 한 애들이 할 것 없으면 신학대학교 가서 이렇게 입으로 돈을 번다. 목사도 공무원 월급제로 바꾸면은 비즈니스화가 안 될 텐데. 개척교회 목사인 걸 몰랐나 봐요. 제가 나는 공부 잘해서 목사 됐는데, 그리고 공무원 월급 반도 안 받고 목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댓글을 달라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이게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이지요. 사랑으로 자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으로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조금은 더디더라도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돈 더 벌려고 아등바등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란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 담쟁이처럼, 담쟁이는 그 벽을 다 덮지 않습니까? 서서히 한 뼘 한 뼘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절망의 벽을 덮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